자, 여러분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422페이지죠. 자, 취득세 교재를 펴놓으시고 제 설명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저쪽에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취득세는 여러분 어떤 세금이냐? 자, 그러면 부동산 취득할 때 내는 대표적인 세금입니다. 그렇죠? 예, 취득세. 자, 그래서 선언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자, 선언 문제 출제되는 부분이고, 지방세에서는 뭐 취득세가 제일 어렵습니다. 자, 제일 중요하고, 취득세. 어떤 것들을 공부하냐면, 자, 이번 기초입문 과정에서는 여러분요, 각 세목별로 이 세금은 어떤 성격의 조세냐, 특징,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하면서 용어를 익히시고요. 그 다음에 취득세는요, 여러분, 취득에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그러니까 도대체 취득이라는 것은 뭐냐? 취득이라는 것은 뭐고, 어떤 모습으로 취득되는지 취득의 유형, 자, 이런 것들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것을 취득했을 때 취득세가 부과될 것이냐, 과세 대상이요. 어떤 것을 취득했을 때 부과될 것이냐. 그러면 이런 것들은 대개 독립한 문제보다는 종합 문제 속에서 이제 지문에 한 줄씩 또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취득세 납세 의무는 의무자는 누가 될 것이냐. 취득세 납세 의무와 의무자, 납세 의무와 관련한 요 내용은요. 30회 시험에서 또 역시 여러분들이 나온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납세무와 또 취득의 유형에서 제가 이제 개념 유형에서 설명드리는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29회 시험에서 나왔었는데, 어떻든 간에 이제 납세 의무와 납세무자와 관련한 요 내용 부분은 시험에 30회 시험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 부분이고, 또 그 다음에 취득세요. 어느 때 취득했다고 볼 것이냐. 취득의 시기요. 자, 취득세는 여러분 미리 말씀드리면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신고 납부합니다. 어느 때부터 60일 내에 신고 납부할 것이냐. 매매 같으면 계약한 날로부터인지 잔금지급일로부터 낼 것인지 등기일로부터 60일 내에 낼 것인지 이런 게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어느 때를 취득 시기로 하느냐. 여기 이제 가끔씩 시험 문제 나오는데 독립화 문제로 여기 28회 시험 때는 제가 취득 시기가 가끔씩 시험에 나오는 건데 28회, 29회 이제 나올 때가 됐다. 그래서 제가 강조를 했었는데 28회 시험 때 나왔어요. 그래서 29회 시험에서는 제가 지난 29회 시험에서는 취득 시기는 독립화 문제로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래서 공부하긴 다 합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막판에 강조하지는 않았는데 취득 시기에.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취득 시기가 30회 시험에서 독립화 문제로 또 나올 가능성은요, 28회 나왔기 때문에 30회 시험 때 독립화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종합 문제 속에서 뭐 지문 한 줄 나올 수는 있고, 또 모의고사에서 단결로 나오니까 또 보시긴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취득세요.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요. 세금 계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세금 계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세금 계산을 이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과표라는 거 결정이 되면 곱하기 세율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뭘 구하냐면 산출세액을 구하죠. 지방세나 국세나 세금 계산은 다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이렇게 합니다. 과표 결정돼요. 자, 그럼 곱하기 세율에서 산출세 구합니다. 자, 그럴 때 요 과표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여기 이제 29회 시험에서 요 부분에서 이제 29회 시험 나오고 한 문제, 그 다음에 과점주주의 취득이라는 거 나중에 배울 건데 그게 나왔어요. 과세표준에서 29회 시험에 나왔습니다. 자, 근데 세율이에요. 이 세율이 시험에 취득세 세율은 거의 매년 한두 문제씩, 자, 한 문제는 거의 매년 나오고 또 한 문제, 두 문제까지 종합 문제까지 따지면 두 문제 정도가 한두 문제가 거의 매년 관계가 되어서 출제가 되다가 한 문제 나오다가 어떤 때는 두 문제 나오다가 자, 29회 시험에서는 안 나왔어요. 그래서 30회 시험에서는 세율은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더 중요해졌다. 그래서 무조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봅니다. 세금을 계산했어요. 그러면 내야죠. 예. 자, 세금을 내야 되는데 납세지를 어디로 할 것이냐. 이 글자를 보세요. 세금 납부의 장소요. 납세지. 관할에 관한 건데요. 이 납세지는 독립한 문제보다는 어떤 세목의 종합 문제 속에서 납세지가 잘 나오는데, 등록면허세에서 납세지에 관한 것은 몇 번 시험에 나왔는데, 자, 29회 시험에서도 등록면허세에서 납세지가 시험 문제 나왔고요. 정답 지문으로. 자, 그래서 취득세에서 납세지, 또 종합 문제 속에서도 납세지 또 잘 나옵니다. 지문에 깔려 나옵니다. 그 다음에 취득세요.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잖아요. 언제까지 신고 납부할 것인지, 또 그 의무를 불성실하면 어떤 제재를 받게 되는지, 이 납세 절차도 독립한 문제든 종합 문제든 이것도 항상 출제 1순위입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출제된다고 생각하고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하지 않을 것이냐. 자, 그래서 이 비과세, 과세에서 아예 제외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19회 시험에서는 요 비과세에 관한 요 부분에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제가 기초과 입문과정부터 취득의 개념 유형할 때 설명드린 그 내용이 비과세에서 또 나오는데 이 부분이 시험 문제 29에 나왔어요. 그래서 종합 문제 속에서 뭐 비과세는 또 지문 한 줄 또 나올 수 있고요. 어떻든 간에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출제가 되고 공부를 합니다. 근데 자, 취득세만 이렇게 공부하는 게 아니라 다른 세금들도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때 이거예요. 세금 공부는 이거예요. 취득세든 양도소득세든 뭐 재산세든 어떤 걸 공부하느냐. 이 세금은 어떤 성격의 조세고 어떤 것을 과세 대상으로 하고 누가 이 세금 납부할 의무자가 되고 세금 계산 어떻게 할 것이냐, 과세 표준 어떻게 일정되고 몇 프로 세율이 정되고 계산된 세금은 어디다 납부하고 그 다음에 이 세금은 어떻게 징수가 되고 어떤 경우에 비과세, 과세되지 않느냐, 이걸 공부해요. 그래서 재산세도 공부할 때 재산세는 어떤 성격의 세고 그 다음에 얘는 어떤 것을 과세 대상으로 해서 부과되고 또 누가 납세 의무자가 되고 세금 계산은 어떻게 하고 계산된 세금은 어디다 납부하고 어떻게 이 세금은 징수가 되고 어떤 경우에 비과세 되느냐, 이걸 공부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공부할 거고 오늘 이제 취득세 기초입문 과정에서는 각 세목들의 특징 성격을 이제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특징 성격을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여자가 그 시집을 갔는데 남편이 종갓집 몇 대 독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손이 귀하죠. 결혼했는데 애를 못 낳았어요. 계속 애를 못 낳고 그러다가 애가 드디어 이제 태어났어요. 자, 독자 몇 대 독자 집안이고 그다음에 종손이고 자, 그런데 몇 년 동안 애를 못 낳다가 애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애지중지 막 애를 키우는데 그래서 모유 수유를 하기로 결정해서 애한테 이제 모유 수유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잠깐 자리를 비웠는데 어느 날 가봤더니 있죠. 애기한테 그 아가한테 시어머니가 했죠. 당신 젖을 불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아이 희한하네, 막 이상하네. 그래서 장난으로 그러시나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가는데 아니 자기가 자리를 수유하다 자리를 비울 때마다 시어머니가 나타나가지고 애한테 당신 젖을 물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이상하고 너무 답답하기도 하고 화도 나고 그래서 신랑한테 자기 남편한테 막 그 하소연을 했어요. 그런데 종갓집 종손인 장손인 그 남편은요 그냥 어머니에 관한 일이니까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뭉툭하고 자꾸 외면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너무 막 불만이 쌓여가고 너무 답답해서 인터넷에 고민 상담하는 데다가 이 사연을 쫙 썼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럴 때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렇게 자 고민 상담을 했어요. 그런데 댓글이 하나 달렸습니다. 뭐라고 달렸냐? 맛으로 승부하세요. 다 이렇게 맞죠, 여러분들? 맛으로 승부해야지. 자, 422페이지 교재 보겠습니다. 취득세 제1절 개요 및 취득의 유형입니다. 의 및 특징에서 의를 보세요, 여러분들. 취득세는 지방세법에 열거된 줄을 안 거셔도 돼요. 편하게 봅니다. 자, 지방세법에 열거된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 취득자가 일반적으로 취득가격에 법정 세율을 곱한 금액을 세금으로 하여 물건 소재지 관할하는 특별시, 광역시도,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그런 지방세입니다. 취득세는 특징이요. 취득세는 재산을 보유하는 경우에 예상되는 수익에 대해서 과세하는 수익세적 성격을 갖는 재산세와 달리 재산권의 이전을 계기로 나타나는 담세력, 세금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을 포착하여 과세하는 요거 배웠네요. 우리가 유통세적인 성격과 그렇죠. 취득한다 소유권 오니까 왔다 갔다 유통 과정에서 유통세적인 성격과 재산권의 취득 행위자에게 과세하는 행위세적 성격을 갖고 있다. 취득세는 취득 행위를 보고 부과하는 그런 세금입니다. 박스 안에 그림을 보니까요. 취득세 납세의무자요. 사실상 취득한 자가 등기 안 됐어도요. 법에 열거되어 있는 과세객체 대상 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경우에 자, 세금을 계산해서 물건 소재지 특별시황시도 특광도에 자 신고 납부하는 그런 세금입니다. 특징을 보니까 동그라미 1번 행위세고요. 취득 행위를 보고 부과하는 행위세고 유통 과정에서 부과되는 유통세고요. 줄 안 거셔도 됩니다. 학자들이 얘기하는 거라 말뜻만 이해하시면 돼요. 동그라미 2번 응능과세하는 조사라고 하는데 이것도 학자들이 얘기하는 거라 줄 글 필요가 없어요. 응할응이에요. 능력할 때 등이에요. 조세부담
능력에 응해서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네가 5억짜리 부동산을 취득해? 그럼 그만큼 조세를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겠구나. 그래서 부과하는 세금이 응능과세. 말뜻만 짐작할 수 있으면 돼요. 그리고 3번 물세예요. 취득세는 물세인 세금인데 제가 물세냐 인세냐 이 조세 분류 조세 총론에 나왔었는데 조세 분류에서 제가 강론에서 설명한다고 넘어왔던 얘기입니다. 자, 여기를 봅니다. 물세란 말이 있어요. 물세. 세금을 계산할 때 물건을 보고 세금을 계산해요. 물세. 자, 상대되는 개념이 뭐냐면요. 상대되는 개념이 인세예요. 인세. 예. 세금을 계산할 때 사람을 봐요. 자, 그래서 물세냐 인세냐 이 조세 분류는요. 학자들이 분류한 거라 시험에서 다음 중 물세인 조세는 다음 중 인세인 조세는 안 나와요. 자, 근데 시험에서 이 물세 인세 의미를 이해하고 있는지 강론에서 어떻게 이게 적용되어 있는지 요거는 이제 시험에서 또 물어봐요. 그렇기 때문에 물세 인세 직접적으로 묻지는 않지만 의미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적용되는지. 먼저 물세는요. 이런 거예요. 세금을 계산할 때 물건을만 보고 세금을 계산하니까 납세 의무자에 있죠. 납세 의무자의 인적 사항을요. 납세 의무자의 인적 사항을 고려하지 않아요. 고려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을 안 보고 물건만 보고 세금을 계산하니까 결론적으로 물건 각각 개별 과세한다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물건 각각 개별 과세한다. 어떤 게 물세를 취하느냐 보니까요. 취득세, 그리고 등록면허세, 그리고 재산세에서 토지를 보유할 때, 토지 제외하고 건축물이나 주택 같은 거 보유할 때, 자, 재산세는 물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인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있죠.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만약에 A라는 어떤 주택을 취득합니다. A라는 주택을 취득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 강남구로 하면 이 주택 가격이 너무 높다 보니까 우리 전국에서 지방 수강생분까지 다 듣는데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강의를 듣는데 너무 이 강남구 주택 가격 기준으로 하면 상대적 박탈감이 생기기 때문에 좀 노원구로 바꾸겠습니다. 구를. 자, 그래서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있죠. 노원구에 A라는 주택을 취득하는데 취득하는 가격이 예를 들어서 뭐 5억 원이라고 할게요. 또 같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에서 B주택도 취득하는데 가격이 만약에 4억 원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취득세를 계산할 때 있잖아요. 갑이 A주택도 취득하고 B주택도 취득해? 그러면 취득가격을 합쳐가지고 9억 곱하기 세율 이렇게 해서 취득세 계산하냐? 그랬다 그러면 납세무자, 취득자의 인적상을 고려했다는 얘기인데 아니에요. 취득세는 취득자의 인적상을 고려하지 않고요. 취득하는 물건만 봐요. A주택 취득하는 가격이 5억 원이야? 그럼 5억 원 곱하기 세율에서 세액 계산합니다. 그 다음에 B주택, 그럼 B주택 가격 곱하기 세율에서 세액 계산합니다. 자, 이렇게 해요. 물건별로 각각이요. 자, 취득세는요, 물세, 이 의미 속에는요, 취득자 인적사항을 고려하지 않으니까요. 취득세는 개인이 취득하든 법인이 취득하든 취득세는 똑같아요, 세금. 취득하는 가격 곱하기 세율이니까. 자, 그 다음에 단독 명의로 취득하든 공동 명의로 취득하든 취득세는 똑같아요, 세금이. 그래서 여러분 부부 공동 명의로 부동산을 특히 이제 주택 같은 거 취득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보유할 때 뭐 종부세 같은 거에서 종합부동산세에서 또는 팔 때 양도소득세에서 절세 유리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자, 단독 명의보다는 공동 명의로 사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세금은 취득세 자체는 단독 명의로 하든 공동 명의로 하든 취득세는 똑같아요. 근데 나중에 보유할 때, 팔 때 절세 유리해요. 현행세법 체계상. 자, 공동 명의가 단독 명의보다 유리합니다. 그래서 공동 명의로 하는 게 절세 유리하다. 그래 얘기하는데도 수강생분들 예전에 이렇게 물어보면 거의 단독 명의가 많아요. 단독 명의. 그것도 대부분 예전엔 남편 명의로, 남자 명의로 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요, 얼마 전에 어떤 곳에서 깜짝 놀랐어요. 자, 저녁반이었는데 제가 한 분씩 물어봤어요. 누구 명의로 되어 있어요, 집? 그랬더니 자, 제 명의요. 여성 수강생분이에요. 제 명의요. 누구 명의로 되어 있어요? 제 명의요. 그래서 누구 명의로 되어 있어요? 남편 명의요. 누구 명의로 되어 있어요? 공동 명의요. 그래가지고 요즘은 진짜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아니 진짜예요. 제가 요번에 그냥 무심코 물어봤다 깜짝 놀랐어요. 예전에는 다 물어보면 5명 물어보면 4명이 다 남성 단독 명의로 남편 명의로 돼 있고 여성 명의로 돼 있는 분이 한 분, 뭐 아니면 가끔가다 공동 명의 이런 식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어우, 근데 깜짝 놀랐네. 요즘에 여권이 신청하니까 5명 물어봤었는데, 아, 진짜예요. 희한하게도 딱 비율을, 황금 비율을 이루고 있네. 남자 명의로 돼 있는 분 2분, 여성 명의로 돼 있는 분 2분, 한 분은 공동 명의 딱 맞잖아요, 요즘. 야, 깜짝 놀랐어요. 자,